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정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관 갑질, 땅 투기 의혹, 뭐 자녀 국회 인턴 특혜, 뭐 아빠랑 같이 논문에 이름 올렸다, 뭐 그다음에 재산이 뭐 5, 6년 만에 100억 원 가까이가 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직장 갑질, 네. 그러니까 보좌진한테 폭언했던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요즘 그 여의도 대나무 숲, 네. 이라고 이제 블라인드, 네. 그 보좌진들이 신분 인증을 해야 들어가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참 묘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인턴한테 그렇게 폭언을 퍼부은 거 뭐 100번 잘못한 일이고, 네. 의원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기는 해요. 그런데 또 상당수 의원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네. 그전에 뭐 누구 조인트를 깐다고 해서 이 정광일 걷어찬 그런 당직자 정광일 걷어차는 네. 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거 문제 제기를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자기들 재발이 좀 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잘 모르겠다 싶고요. 다른 사안들은 말 그대로 청문회에서 좀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문제, 재산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 대부분 대통령실 사전 스크린에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한 거고요. 직장 갑질 문제는 이거 구조적으로 우리가 사전 스크린 할 수 없었다라고 강우식 실장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청문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참모들 중에서도 고액자 산건들 많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종도 땅 투기 그러는데 네. 그게 참 그걸 뭐 제가 잘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웬 돈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싶기는 한데. 우리가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새로 한대더라. 이런 얘기를 경제 뉴스에서 보고, 네. 가만히 있어. 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네. 해서 내가 가진 돈을 몇 억을 거기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걸 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사전에 불법적으로 네. 정보를 빼내서 뭘 했다. 이래야 이제 불법 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좀 묘한 지점이 청문회 아직 날짜 안 잡혔죠? 네. 청문회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 인사청문회 위원들, 그러니까 재경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겠죠? 네. 그분들 전투력 네. 면면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과연 낭만을 시킬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을지. 위원들이 누구죠 지금?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건 하여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 아니었다면 낙마했을 거라고 저도 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대부분의 의혹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네. 좀 일정 부분 좀 면피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양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형 인사 이거 자체는 잘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왜 하필 이혜훈 후보자냐? 그건 좀 이상하다. 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간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이제 뭐 섣불리 낙마한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뭐가 제일 저희 무서운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또 조사가 있나요? 모든 걸 다 조사하셨죠? 그렇죠. 네. 저희 방송용으로 한 건 아닌데 이혜훈 전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한 것에 대해서 네. 반대한다 45.3, 찬성한다 27.4. 그래요. 근데 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찬성 여론이 48%로 높습니다. 근데 반대가 24.5고요. 네. 잘 모르겠다가 27.5입니다. 잘 모르겠다도 맞네요. 50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치면. 반대와 그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이 정부에서 하니까 반대는 못 하겠는데 찜찜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정서로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네. 진보층에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험 부담이 있는 인사를 하시는 저는 여전히 좀 납득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꼭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강훈식 실장님께서 그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도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진짜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인사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이 추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명이 될 수 있는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인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알겠는데 자칫 인사라는 문제를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비추어지는 거는 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를 한다면 가장 큰 책임이 가장 큰 효과가 어쨌든 정부 쪽에 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기에 맞게 좀 더 강조가 되는 이 나쁜 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딱 갑질이 갑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게 가장 게다가 문제가 민주당 쪽에서 갑질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질 그게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저는 더 두려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우리 당에 있을 때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장기적이고 원대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가장 지금 취약한 지점이 여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제보에서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저는 다 쏟아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낙마를 위해서 움직일 낙마를 것이다. 위해서 할 거면 얼마나 웃깁니까? 국민의힘에서 삼선했던 그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해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는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모질게 붙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청문회가 가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방어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애매하죠. 상황이죠. 이게 마음이 안 나서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예측하자면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청문회가 간단치 않을 거며 그 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통합이라는 취지는 생각하시되 조금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대통령이 결단하기 전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아니요.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 분은 아니세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원래 스타일 자체가 네. 뭐 저도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저는 설사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를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국민의힘 전직 의원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뽑아서 그것도 이른바 국정 철학이 안 맞는 사람을 이렇게 썼는가 부분은 상당히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뭐 정치 막전막후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 또 신년 인사회 이런 데서 아주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연말에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지명을 하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막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국민 통합 인사하려며 물론 이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긴 그렇죠. 한데. 근데 서운하니까 이제 이 무지개 하겠다는 거지 내가 잡탕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이제 콘크리트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야당이 안 만나고 이렇게 뭐 자기들만으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때 잘 나가는 게 검찰 출신 또 충암고 충암고도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충암고를 다 썼습니까? 네. 또 그 전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기억나세요? 고소영 내각 그래서 뭐 고대 소망교회 영남인가요? 네. 그런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뭐죠? 태평성대 그 성균관대 출신들을 막 그렇게 많이 쓰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비판을 받았어요. 너무 그 코드 인사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최근 다른 대통령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정도 파격적으로 국민통합형 인사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는 저는 100% 진정성은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썼더니 독자 중에 아니 당신 웬일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아주 높이 평가했냐. 요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받을 정도로.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들 진영에서만 사람 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사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민통합 인사의 정신 그 부분은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게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팩트는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이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 볼 때는 해명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이렇게. 거기 보면은 그 KSM 이렇게 원자력 관련돼서 하는 업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KSM이 어떤 업체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KSM이 그래도 수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가 작은 아버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족 회사더라고요. 진짜 전혀 어떤 업체인지를 그리고 경제통이라는 분이 몰랐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그걸 밝히겠다. 정말 탈탈 털어낼 수 있는 거면은 왜 그걸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지? 지금 이렇게 사안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갑질이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또 이게 또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상원영 기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통합 인사에 대해서 거는 근데 동의하지만 이게 잘못 뽑으면 취지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이제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인 것 같고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알아서 이제 통과해 나가시오 이건 것 같은데 자 인사청문회 날짜 정해지고 그런 어떤 것도 방식으로 있고요. 이제 청문회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거든요. 네. 의원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뭐 별로 방어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단 넘어왔으면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네. 또 어떤 의리를 강조하는 정청래 대표 스타일로 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방어를 할 걸로 예상은 돼요.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네. 당사자의 태도 하고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유보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낙마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또 명천 갈등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청래 대표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문제가 있든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의 인사를 여당이 해야죠. 근데 네. 나오는 상황이 안 좋으면 물론 본인이 결단하면 좋겠지만 깨놓고 말하면 저는 마이크 댔을 때 이해운 그 후보자는 정말 장관이 하시고 싶은 것 같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과의 톤앤 매너가 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주지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못하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짜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정문회 때 좀 혼연일체로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이 정책적인 내용들을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네. 국민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네. 보든 안 보든 언론에서 다루든 안 다루든 간에 지금 이해운 인사의 가장 큰 핵심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뭐냐면은 진짜 실력이 있냐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의 실력이 되냐의 부분인데 아무데도 검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검증으로 오히려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가자. 좀 부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 식혜 부문 제96호로 선정된 서정욱 명인의 느린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효소를 쓰지 않고 화학 첨가물, 보존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정과와 12곡 미수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느린 식혜는 편하고 저렴하게 마켓단위에서 주문해보세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정책 검증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재정, 적극 재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어제 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데 그것도 사실은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죠. 본인의 그렇지는 않아요. 철학을 바꾸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닙니다. 그게 좀 오해가 있는데 네. 우리가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재정을 꽉 줘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정을 왜 튼튼하게 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재정을 튼튼하게 좀 해놓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운 후보자도 그게 무조건 재정 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쓰는 게 맞다. 그 나름대로 상당히 철학적인 배경이 있고 정책적인 노선에
기본 틀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뭐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인상 비평일 수가 있어요. 그건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서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입장을 바꾼다 한들 네.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 그렇습니다. 정부를 예. 지금 어제 알고 오늘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하겠다라는 말은 물론 들어가서 모질게 레드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가 들어가서 저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장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림부 장관 그 전에 입장하고 달라졌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탄을 받았지만 이 부처에서 이재명 정부 하에 부처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 입장에 이게 변동은 공격의 지점들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지금 김성식 전 의원이 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가요? 네. 근데 그게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김광두 교수라고요. 서강대 교수 출신 이분이 친박근혜 캠프에 있던 분인데 네. 그분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전혀 철학이 안 맞는데 문재인 정부에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달래요. 그래서 네.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사람을 데려다가 국민통합형 인사를 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또 그런 그 재정에 대해서 나름 보수적인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딴 데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어떤 기능적인 판단도 한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김성식 전 의원은 딱 그 역할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김성식 전 의원은 아마 그건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이제 용인술의 폭이 굉장히 넓은 측면이 있기 배성민 때문에 기자님, 진짜로 예은 후보자는 일을 잘 합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든 야든 굉장히 경제 전문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정을 하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장관들 중에 정치인 출신들 있죠. 네. 그분들 다 일 잘하나요? 일 못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행정부에서 일해본 경험 없어요. 그렇지만 정치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꽤들 맞습니다. 잘하세요. 네. 원래 장관이라는 게 그런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갑질이라든가 태도 이런 데서 이제 예훈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일 솜씨는 정치인, 서울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런 사람이면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은 잘할 것이다. 오늘 그걸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되면 낙마 안 되면 하고 낙마 안 하면 되면 일은 잘할 것이다. 일은 잘할 겁니다. 예. 사실은 뭐 그게 가장 중요하긴 맞아요. 한데 네. 국민 정서도 분명 있긴 하니까 그런 것도 뭐 이것저것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